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재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보상가배상의 유지영 사무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가배상의 사례는 화재사고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또 내 손해는 어떻게 주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상가주택 건물의 소유자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2층 주택 한 호실을 임대하게 되었는데요. 이 임차인이 입주 전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던 중에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고, 이 화재로 2층 주택동 건물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임차인과 그 가족들이 개인보험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임차인 측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부 보험을 신청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임차인 측이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부 보험들이 각기 다른 보험사의 상품이라 어느 보험사도 총대를 매려고 하지 않았고, 보험 처리가 된다 안 된다와 같이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들끼리 서로 미루면서 애꿎은 시간만 흘려보냈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두 보험사 모두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서 자기 피보험자들의 법률상 배상 책임을 검토하기로는 했는데, 이미 이때 보험사는 면책 의견 쪽으로 기울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께 보험사 측에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선택지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미리 안내를 드려놓은 상태였는데요. 불행히도 저희의 예상이 마저 떨어지면서 보험사는 정확한 화재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또 분전반은 임대인의 관리 영역일 뿐 아니라 사고 당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피보험자는 더더욱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안내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의견서를 보험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두 보험사와 의견을 주고받던 중 갑자기 임차인이 저희 의뢰인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요. 내막을 살펴보니까 한 보험사가 자신의 피보험자인 임차인을 설득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한 거였죠. 저희도 최종 대안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지금 이런 피소는 유쾌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상대방에게 왜 책임이 있는지, 우리는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상가배상에서는 수임 초기부터 임차인 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과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주장해왔고, 수많은 과거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법리를 구성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비업자 등 전문가들의 소견과 이후 주민들의 확인서도 받아놨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손해액 입증을 위해서 수차례 현장 실사를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손해의 근거 자료를 확보했고, 실제 복구를 진행할 공사업체와 구체적인 마감재 종류와 실수 등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손해조사에 신중을 기했고요. 조사된 내용에 1위 대가를 적용해서 객관적인 손해액 입증 자료를 만들어서 모두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임차인 측의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저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은 항소를 하였고, 채무부존재 소송에선 이례적으로 배상 책임액에 대한 판단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 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손해가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손해액도 우리가 주장한 손해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며 전액을 인정하였죠.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화세대를 제외한 건물 손해에 대해서는 경감률이 적용되긴 했습니다. 모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그렇듯 첫 번째는 상대방의 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반드시 가해자 측의 과실이나 책임을 잘 파악하고 그걸 입증할 방법들을 잘 캐치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입은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이 가능한 그런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모든 상황의 대처도 가능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보상가배상은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보험금 청구 업무를 포함해서 손해배상 청구, 방어에 대한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분을 위한 법리 구성과 자료 증빙,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경우 어떤 자료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혹시 화재사고로 보험금 청구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나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보상가배상에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